우리가 리프 스타일을 만들 때 나는 이 목선의 첫 번째 이 네이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얘네가 밉게 잘리거나 뭉퉁하게 잘리면 다운펌으로 여기를 아무리 눌러도 예뻐지지가 않고 빠지는 느낌이 또 예쁘지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자, 레이어의 형태를 사용해 볼 건데 두상에서 90도로 만들어내면 자, 첫 번째로 스퀘어를 먼저 잘라볼게요. 자, 스퀘어를 잘랐을 때 쉐입을 한번 볼게요. 사실 스퀘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치? 근데 뭔가 이 끝선에서 조금 더 가벼워지면 숱을 좀 덜 쳐도 되잖아.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숱을 많이 치는 거를 그닥 원하지는 않는 게 숱을 많이 쳐내서 스타일을 만들어 버리면 다음번에 머리 형태가 많이 남아있지 않아. 그래서 이, 이 내가 쉐입을 잘라내는 이 베이직함에서 먼저 가벼운 선들을 만들어내면 숱을 안 쳐도 되거든. 그러면 머리가 정말 형태가 많이 무너지지 않고 한 달, 두 달 계실 수도 있어. 그러면 안 되긴 하겠지만. 자, 스퀘어 쉐입을 우리가 두상에서 90도로 만들어냈을 때 쉐입이라고 하면 오늘은 우리가 레이어를 사용하기로 했었죠. 자, 그러면 여기서 레이어를 잡는 게 쉬울까, 이렇게? 쉐입 잡는 게? 조금 어려워요. 그럴 때는 리프트업을 시킬 거예요. 자, 리프트업만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겉단을 좀 자를 수 있게. 자, 그래서 스퀘어 쉐입을 먼저 자른 다음에 리프트업을 통해서 겉단의 라인들을 잘라주면 레이어 형태를 자르기가 쉬워져.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우리가 스퀘어 쉐입을 먼저 잡았을 때, 스퀘어 쉐입을 잘랐을 때, 그리고 손을 바꿔서 레이어를 잘랐을 때는 대부분 눌려서 잘리기 때문에 쉐입도 예쁘지가 않아. 그렇다고 하면 두상에서 90도로 당겼던 거를 그대로 리프트 업을 시켜서 빗질을 하되 그대로 쉐입을 잘라준다. 자, 그러면 윗단이 짧아지고 아랫단이 길어지는 레이어 형태가 나오겠죠. 엄청 가벼워져. 그죠? 자, 이 정도의 리프트업만 해도 기장 차이가 많이 일어나고, 자, 우리 스퀘어 레이어 자를 때처럼 반을 버리고, 형이 제일 잘 따라하는 거 있잖아. 반 버리고, 반 가져오고, 그대로 반 칸 뒤로 리프트업 동일하게 잡으면 가이드 확인. 자, 한 단 더. 반 버리고, 반 가져오는데 많이 없으면 다 가져오고, 바깥으로 나가지 않는 선에서 리프트업, 가이드 확인. 음. 네. 자, 보세요. 지금 보이지? 이렇게 박스 형태라고 치면 우리가 스퀘어를 이렇게 만들었었어. 그지? 스퀘어를. 스퀘어래요. 두상에서 90도. 스퀘어. 자, 그 대신 리프트업은 이렇게. 그렇죠. 그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 리프트업, 리프트업, 리프트업 하면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자르는 거랑 동일하겠죠. 이해됐을까요? 네. 자, 이렇게 저 사이드 베이스인데 자, 첫 번째 센터에서 만약에 내가 잘랐으면 얘를 반 가져와서 반을 버리고 반을 다시 갖고 오면 이 바로 전 섹션까지만 사이드 베이스로 따지면 이 바로 전에 센터에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 칸씩 이동을 하는 거예요. 반 칸씩. 그러면 체크를 했을 때는 이렇게 스퀘어 쉐입이 나오죠. 여기까지 해봅시다. 자, 두 번째는 우리 뭘 사용한다 그랬죠? 스퀘어. 자, 그러면 쉐입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한번 봅시다. 자, 이 하단 부분에 얘네가 이제 가이드가 되겠죠? 가이드를 가지고 두상에서 뽑아내린 스퀘어 쉐입으로
그 다음에 반 버리고 반 가져오고. 스퀘어 자르는 테크닉하고는 동일하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안쪽 뒤로 리프터. 그 다음에 다시 반 버리고 반 가져오고. 다리 이동은 두상하고 동일하게 둥글게 가지 않고 뒷면에서 스퀘어 쉐입하고 동일하게. 또 반 버리고 반 가져오고. 스퀘어 쉐입 확인하고. 마지막 단은 항상 뒤로 디렉션을 전 섹션까지 동일하게. 자, 오버라기보다는 이렇게 뒤쪽으로 돌았을 때 바깥으로 나가지 않는 선만 지켜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다현님 목소리. 늘. 자, 그렇게 되면 뒤로 리프트가 되면서 볼륨이 이렇게 쉐입으로 보게 되면 슬림하게 빠지면서 밑으로 기장이 길어지고 있죠. 자, 이렇게 되면 확실하게 목선 부분은 타이트하게 붙일 수가 있고 다운펌을 하지 않아도 쉐입으로 일단은 가볍게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다운펌을 이용해서 면을 눌러버리는 거는 제일 최악의 경우.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우리 매장에서는. 무슨 말인지 알았죠? 네. 자, 이렇게 되면은 스퀘어와 레이어가 만나면 이런 쉐입이 나와요. 보여줬을까요? 확인됐을까요? 자, 그리고 하나 더 팁을 주면 상단, 가장 뚜껑 머리는 디스커넥션이 들어가도 괜찮아요. 자, 예시로 디스커넥션을 들어가고 커넥션을 한번 잘라볼게요. 나는 개인적으로 탑 부분에서는 디스커넥션을 좀 시키는 편이에요. 여기는 단 이 길이보다 1인치 이상은 디스커넥션을 시키지 않는다. 1인치. 자, 마지막 우리 중간 스퀘어 라인에서 가이드를 갖고, 자, 커넥션은 이 정도 기장이기 때문에 조금 길게 잡아보면, 자, 2.5cm 정도의 디스커넥션을 해볼게요.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3cm 이상은 보여. 언덕처럼. 그래서 1인치 이하로만 무조건. 그러면 절대 보일 수가 없어요. 자, 그대로 피보팅 해야 되겠죠? 스퀘어 레이어 기법 그대로. 자, 하단 부분의 레이어 조심하고 우리가 이제 필요 없겠죠, 가이드는. 방금 뒤에 가이드에 맞춰서 그라로 잘랐던 쉐입에 맞춰서 가이드 확인하고 반 버리고 반 가져오고 가이드 확인하고 그라 쉐입으로 잘랐더라도 점점 옆으로 이동하면 약간의 스퀘어 쉐입으로 변해요. 자, 이렇게 되면 디스커넥션이 보일까? 절대 안 보여요. 그냥 볼륨으로만 보이게. 자, 그래서 디스커넥션을 사용하는 거는 상단 부분에 점프가 많이 일어나는 부분은 웬만해서는 사용해도 상관은 없어. 그리고 이게 우리가 질감 처리를 하다 보면 조금
가벼워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커버할 수가 있어요. 모양 예쁘네. 우리 디스커넥션으로 할까? 디스커넥션으로 갑시다. 자,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되겠죠. 자, 저번에 우리 스퀘어 할 때 기준점이 어디라 그랬지? 귀. 이어 탑. 좀 더 유식하게. 귀 위 말고. 알았지? 이어 탑. 고객님 앞에서 또 유식한 척 하는 거 이어 탑이라고 그러지 말고. 자, 귀 윗부분이 일단 우리의 모든 스타트 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번에는 좀 다르게 갈 거예요. 어떻게 가냐면 구렛나루의 포인트를 얇게 떠서 갈 거예요. 얇게. 구렛나루 포인트를 아주 얇게. 자, 우린 실전에 지금 트레이닝을 하는 거니까 아주 조금씩 이동을 해야겠죠. 자, 구렛나루를 건드릴 수 있을 정도의 얇기를 가지고 갑니다. 이렇게. 구렛나루를 살려야 돼. 나같이 없는 머리에. 제 얘가 없잖아. 그죠? 자, 여기는 사실 스퀘어보단 레이어 형태를 써줘야 돼. 리프트 업된 레이어를. 자, 보여줄게요. 리프트 업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아까 말했듯이 지면으로 당겨오듯이 리프트 업. 위에가 좀 더 짧고 아래가 길게. 그래야 구렛나루가 길게 빠져요. 그냥 스퀘어가 구렛나루 살리는 상태에서 스퀘어를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짧아질 수도 있어. 그 대신 내가 만약에 구렛나루 길이를 만들었다고 치고 한 요 정도에서 만들 거야 해서 거기서 스퀘어를 치면 위에가 무거워질 수도 있지. 그렇지. 그래서 약간의 레이어 형태를 사용해 주는 게 좀 더 좋다. 오케이? 자, 반 버리고 반 가져와서 다시 한번 리프트. 자, 어디로? 뒤로 한 칸 당겨줍니다. 아주 살짝 리프트 업 된 상태에서. 그래야 구렛나루 길이가 빠져요. 이렇게. 자, 물론 길이를 좀 자를 거면 스퀘어 써도 되지. 그지? 자, 그대로 리프트 업. 그러면 구렛나루 길이가 빠져요. 자, 여기서 스퀘어로 다시 한번 잘라볼게요. 어떤 느낌인지 틀린지 봐야지. 그죠? 다시 한번 아주 미세하게 얇게 잡아준 상태에서 다윤이가 선택한 스퀘어. 조상에서 스퀘어를 생각보다 많이 잘리지. 자, 이러면 길이가 아까보다 훨씬 짧아지겠지.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 윗단의 길이감이나 좀 볼륨감이나 너무 가벼워지지 않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스퀘어로 스타트를 해도 괜찮아. 그 다음은 두 번째에서는 리프트업을 시켜주면 돼요. 구렛나루의 가장 표본. 여기서부터는 리프트업을 시켜서 그 가이드에 맞춰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만큼 구렛나루는 길어져요. 이렇게 응용하면 돼요. 리프트업은 약간의 내가 가벼움을 추가해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미료. 좀 더 가벼운 텍스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다윤이가 틀린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저도 실제로 고객님들을 자를 때 스퀘어로 시작해서 이렇게 구렛나루 라인을 살리기 위해서 레이어 형태를 구렛나루의 표본으로 사용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아웃라인의 결정체를 만약에 이 귀 위에서 잡아서 스퀘어를 자르고 얘를 만약에 리프트업을 시켰다라고 하면 얘하고 얘가 분리가 될 거야. 근데 얘도 미세하게 스퀘어의 쉐입으로 이 구렛나루의 스타트를 끊어주면 얘를 리프트업을 시키더라도 얘네들이 쉐입이 연결이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스퀘어 레이어 처음 배울 때는 귀 위에 부분에 이어 탑 부분에 맞춰서 스타트를 했는데 이렇게 실제로 구렛나루를 만들어야 되는 쉐입을 자를 때는
약간의 구렛나루 쉐입을 가져와야 돼요. 그래야 내가 스퀘어 쉐입을 자르고 리프트 업을 시켜서 뒤로 디렉션을 하면 얘네들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요. 오케이? 오차의 범위를 줄이기 위해서. 만약에 스퀘어를 자르고 얘를 뒤로 당겨서 자르면 얘 따로 넣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줘야 될 때는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라면도 이거. 자, 그 다음 자, 뒤에 부분. 자, 우리 귀 뒤에 뼈 부분이 있을 거야. 뼈 부분. 자, 여기까지도 체크를 해줘야 돼요. 귀 뒤에 부분까지. 자, 얘네들은 이 길이에 만약에 맞춰서 자르게 되면 어떨까? 엄청 짧아지겠지. 자, 그래서 이 아까 우리 구렛나루 라인 여기 첫 번째 스타트 했던 데까지 당겨줍니다. 이 부분을 당겨와야 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다음 섹션도 귀 뒤에 뼈까지 당겨옵니다. 리프트 업으로. 밑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짧은 데와 긴 부분을 연결하려면 리프트 업밖에 없어요. 알겠죠? 자, 지금 손의 모양 봤지? 그대로 진행할게요. 섹션. 방금 센터에 잡았던 라인까지 당겨와서 하나, 어디까지? 귀 뒤에 뼈까지 나머지 당겨옵니다. 자, 실제로는 코너 제거가 되는 거라고 보면 돼요. 리프트 업. 여기 코너까지 딱 맞겠죠.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측면에서 봐도 어디서 봐도 이 부분은 자연스럽게 연결돼요. 그렛나루를 정리를 할 건데 지금 제가 드라이로만 한번 형태만 말려봤어요. 이런 느낌이고 자 지금 어때요? 여기 앞에도 무겁고 이 라인도 정리를 해야겠죠. 자 근데 요거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실제 고객들을 똑같아요. 헤어 라인들을 먼저 컨택을 하고 이 헤어 라인들을 제거한 다음에 다시 노텐션으로 내려서 정리하고 아웃라인을 이렇게 만들 거예요. 세진쌤 머리 잘랐을 때 봤나? 그치. 그것처럼 헤어 라인을 내가 먼저 정리를 하고 거기에 떨어지는 쉐입 정리하고 다시 뒤쪽 후면 정리하고 다시 후면 내리고 정리하고 이렇게 정리를 할 거예요. 베이스 커트를 먼저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해야지만 가능한 거라 하는 거기 때문에 잘 보세요. 이렇게 헤어라인 끝 코너. 자, 그러면 아까도 말했지만 이렇게 원을 그린다고 생각하면 이쪽 끝 이렇게 들어가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부분 옆선에서 이렇게 원을 그려내듯이 이 끝 꼬리 부분들도 이렇게 빠지듯이 원 형태를 그려내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편이고 자 아웃도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바깥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게 원이 계속 여기서 그려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두 번째 단 그대로 텐션 없이 내려주세요. 그럼 실제로 많이 걸리는 게 없어요. 그럼 이 코너도 이렇게 맞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라인도 똑같이 이렇게 원을 만들어낼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우리 아까 아웃라인을 결정했던 부분들을 이렇게 제거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원이 그려진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귓바퀴 방향으로 자, 들어갈 때도 이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사람이니까 좀 더 쉬울 거예요. 가발보다는. 자, 잘 보이게 뒤에서부터 아웃라인 뒷바퀴 방향에서 이렇게 커브 틀듯이 아웃라인을 제거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지는 라인들 위에 머리가 다시 내추럴하게 떨어지면 그 쉐입들을 다시 정리해 주면 돼요. 그러면 실제로는 아웃라인은 동그랗게 이렇게 아까 말했듯이 앞쪽 뒤쪽에서 동그랗게 연결되면서 쉐입들이 결정되고 이미 스퀘어나 쉐입들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사실 위에서 눌려지는 양들은 더 깔끔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떨어진 다음에 구렛나루의 길이를 결정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해줍니다. 자, 실제로는 당겨보면 더 길어. 근데 우리가 손을 잡고 자르지 않는 거는 어차피 얘네는 떨어졌을 때 그 쉐입에 가 있지가 않거든. 그래서 아웃라인은 텐션 없이 자르고 그 위에 다시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머리 위에 떨어지는 라인들을 그대로 얹어주기 때문에 훨씬 더 깔끔하게 만들어냈어요. 자, 귀 뒤에도 마찬가지로 자, 여기서는 코너 정리를 많이 하면 안 되고 헤어라인들을 정말 소량만 귀 뒤에서 코너 정리를 하면서 떨어지면서 비장하지 않아? 자, 안으로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웃으로. 이렇게 해서 튀어나온 것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탑부분. 우리 저번 스퀘어 했을 때도 말했지만 어때요? 레디알은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바로 서 있으면은 머리가 위에가 짧아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레디얼 섹션의 기준처럼 동일하게 뒤쪽으로 살짝 당겨진 기준이 여기는 정상적인 가이드라고 생각을 하고 잡아주세요. 우리 아까 디스커넥션에서 우리 그라로 길어졌던 상단을 가지고 진행을 할 거고 탑 부분까지는 어떻게 뒤로 당김이 좀 더 확실하게 있어줘야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 잡았던 그라의 섹션부터 뒤쪽으로 당겨진다 생각하시고 당겨졌나요? 케어 라인을 잡아줍니다. 짠. 케어 라인을 잡아줍니다. 자, 그 다음 한 칸 뒤로 다시 당겨지면서 앞부분까지 뒤로 디렉션이 계속 이루어져요. 자, 아까도 말했지만 앞쪽 머리가 길어져야 된다고 아까 얘기했었죠. 기억하세요. 짧아지면 안 돼요. 촌스러워져요. 당연히 알았지? 저번 스퀘어 레이어 편집하다가 말이 너무 많아서 힘들었거든. 말을 좀 아끼는 중. 어? 스퀘어 레이어는 40분 동안 오디오가 비질 않더라고. 자, 지금 옆에 머리를 잘랐던 게 조금 짧아서 살짝 길이감이 짧을 것 같긴 해요. 자, 그 다음 이제 탑 부분을 지났죠. 자, 얘네들은 어디로 가죠? 앞으로 구부러지고 있어요. 그러면 길이가 짧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선 더 확실하게 뒤로 당겨주세요. 뒤로 확실하게 당겨주세요. 아시겠죠? 네. 앞머리가 있으면 앞머리가요. 얼마나요? 또 푸른 짧은 머리요?
기르시라고 하세요. 자, 지금 이 전에 잘랐던 스퀘어 레이어의 베이스가 좀 남아 있어서 길이감을 완벽하진 않지만 조금 연결해서 잘랐어요. 자, 그러면 탑 부분에 스퀘어를 잘랐기 때문에 우리 저번에 스퀘어 레이어 잘랐을 때처럼 지면에서 평행한 탑 부분의 레이어가 스퀘어로 박스 형태가 만들어지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잡았던 사이드, 우리가 전에는 밑에부터 잘랐기 때문에 사이드 연결하고 올라왔었거든. 근데 이번에는 위에서부터 잘랐어요. 뒤쪽에 그라와 탑 부분이 연결이 되면서 스퀘어 레이어를 만들었고, 자, 그 다음에 사이드로 넘어오면서는 지금 탑 부분에 잡았던 이 파트를 반을 나눌 거예요. 반을 나눠서 자, 그러면 이 사이드 보관인데, 자, 여기는 다시 지금 지면에서 보이는, 지금 현경님 보이는 사이드 정면에서 보게 되면 여기서 레이어 형태를 만들어 줄 거예요. 이렇게. 스퀘어가 아니라 여기선 레이어 형태로. 어디에? 여기에 맞춰서. 가장 탑 부분에 맞춰진 사이드의 레이어를 만들어낼 거예요. 되게 오래 보시네. 그대로 반 버리고. 디렉션은 뒤로, 아까 우리 탑 부분 뒤로 한 칸씩 갔던 것처럼 사이드도 뒤로 한 칸씩 당겨집니다. 아주 미세하게. 뒤에 가이드 확인하시고, 지면에서 평행하지만 손의 모양은 약간의 레이어를 잘라줍니다. 두 번째 자르고, 세 번째로 가이드 확인. 길이감이 좀 길면 더 줄여줄 수 있는데 그냥 일단 한번 잘라볼게요. 마지막 단까지 잘라줍니다. 너무 오버해서 뒤로 당겨지지 않을 정도까지 한 칸씩 이동하면서. 자, 뒤쪽에 연결할 게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잘라야 될 게 있으면 한 칸만 잘라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앞머리 쪽인데, 자, 가르마가 넘어가는 구간이에요. 근데 스퀘어와 스퀘어가 만나면, 자, 스퀘어와 스퀘어가 만나면 앞으로 떨어지는 코너는 더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코너가 이렇게 길게 나오겠죠. 자, 이런 부분들은 연결을 해줄 건데 헤어라인에 동일하게 잡아서 볼선 위치에서 딱 들어주시면 여기에 코너만 정리를 해주면 돼요. 자, 여기서 블런트로 잘라도 되기는 하는데 블런트로 잘랐을 때는 흐름이라는 게 덜 생기기 때문에 좀 가까이서 볼까요? 자, 아까 말했지만 스퀘어로 만들어지면 가운데 코너가 길어진다고 했죠. 자, 이런 부분들을 포인트 커트로 무거워지지 않게, 어디가 잘리지 않게, 프론트에 코너가 잘리지 않게. 그러면 이렇게 앞으로 길어지는 디자인이 나와요. 앞머리가 길어져야 분만 보면 줄여요. 앞쪽이 길어져야 넘어가도 얘가 볼륨이 살더라도 그때 말했듯이만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서 여기 코너를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머리가 짧아지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리고 자, 앞으로 갈수록 길어져야 되는 이유는 뒤쪽으로 넘어와서 앞이 길어야지 여기가 차근차근 맞아요. 근데 만약에 앞쪽이 짧았다.
그러면은 얘네가 올라가겠죠. 이렇게. 그래서 리프 스타일을 만들어내는 베이스는 이렇게까지 연결을 하면 됩니다. 자, 사이드의 볼륨에 흐름을 줘야 되는데 우리 테슬컷 해봐서 알지만 테슬컷이 위에서 쌓이면서 밑에서 어때? 무게감을 확실하게 안쪽에 레이어가 들어가고 위쪽에서 그라가 쌓이면서 무게감이 같이 어때? 한 곳으로 만나는 디자인이었잖아. 그치? 잘라봤잖아. 모르는 척하고 있어. 자, 그래서 사이드 우리 아까 탑 부분을 걸렀던 반절을 빼주고 요 사이드 부분에 무게감을 먼저 제거를 할 거예요. 그대로 우리 섹션 그대로 잡아서 핀닝은 우리 아까 레이어 형태로 들어간 것처럼 레이어로 들어갈 거예요. 그라가 아니고 스퀘어도 아니고 레이어. 하나 다시 반 버리고 지면에서 평행하게 레이어 형태로 중심 끝쪽 둘 지면에서 평행 네. 자, 앞에 프론트 중심 아웃 무게가 감소되면 조금씩 가벼워지겠죠? 이렇게 되면 쌓이는 원리가 안쪽이 많이 잘리기 때문에 무게감이 완벽하게 감소되고 그 위에 쉐입들이 얹어지면 좀 무겁더라도 얘네들은 형태가 깨지지 않아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기장에 오버되는 기장감들은 조금 정리해줘도 괜찮아요. 자, 정리를 할 때는 무조건 우리가 아까 베이스랑 동일해야 했기 때문에 자, 레이어 형태를 만들었기 때문에 어때? 리프트 업이죠. 그죠? 기억나죠? 자, 그대로 리프트 업을 해서 가벼운 선들의 기장감들은 조금씩 내가 원하는 기장에 맞춰서 리프트 업 된 상태에서 아웃라인들을 정리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딱 맞겠죠. 그 다음에 겉단은 절대로 줄이지 마세요. 의미 없어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한번 하고 모여보도록 합시다.